예, 아주 좋은 한옥이 한 채 강화에 들어섰는데 이 집의 터를 잡을 때 여러 가지 궁리를 하죠. 그런데 이 좌향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뒤에서 오는 맥의 전기를, 산천 전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이 늘 내다보는 앞부분이 그게 흠하면 인격을 함양하는데 손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이 좋으면 늘 아름다움을 보고 사니까 그게 즐거운데 이 좌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말이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같은 서양의 경우는 집을 들어가면서 집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일단 집 안에 들어가면 외모는 눈에 안 띄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깥의 장식보다는 집 안에 들어와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서 아름다울 때 더 만족을 느끼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집은 살기 위해서 짓는 거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산다고 하는 것은 요새처럼 뭐 자주 이동을 한다면 모르지만 옛날같이 몇십 대를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역시 바라다 보는 장소에서의 얻어지는 인격이 그만큼 덕을 쌓을 수 있다는 데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터를 잡을 때 좌향에 앉아서 내다보는 걸 기본으로 잡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낙수물이 떨어진 흔적이 이렇게 빕니다. 이 낙수물이 떨어진 흔적을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섰을 때 약 반보, 이거 반보라고 그러죠. 반보의 폭을 남겨놔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수물이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부딪혀도 여기까지는 물이 튀질 않아요. 그것은요, 이거 기단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물을 튀는 걸 방지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당과 처마 사이를 높게 증폭시켜 주는 수단이 돼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높지 않고 한 단밖에 없습니다. 한 단이면 처마가 그만큼 낮아졌죠. 왜 중국집이나 일본집 가면 좀 어둡침침하다고 그러시지. 그건 왜 그러냐. 이게 낮아지니까 반사광선이 집으로 유입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이렇게 높으니까 이 넓이 전체로 햇빛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집이 더 고급집이냐 하는 문제, 그건 뭐 민족 간의 문제니까 거긴 거기대로의 문제고 여긴 여기대로의 문제지만 우리는 이게 세벌대를 짓는 집은 안채나 사랑채고 행랑채는 외벌대밖에 안 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외벌대밖에 없으니까 어떠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당위성 중에 햇빛의 문제 여러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가 하루에 200mm씩 올 때가 있어요. 이걸 만일 낮춰놓으면 이물이 다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경우는 빗물이 집안으로 치명사인 게 구들이 꺼져버려요. 그 구두를 마른 상태로 보존을 하려면 지열에 밑에 땅의 습기에서부터 구두를 보호해 줘야죠. 그만큼 높아야 돼요. 격리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높게 맹기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구들이 없으니까 구들의 보호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려놔요. 그러니까 바로 신발 신은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안방이죠. 중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닥에 국내를 깔고 앉지를 않고 의자 놓고 살고 침대 놓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 침대 놓는 까닭은 뭐냐. 지표에서 지습을 피해서 떨어지긴 떨어져야겠는데 집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맨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침대를 놓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발달됐죠. 이건 최고급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든든하게 해놓고 거기서 다시 신발을 벗고 더 올라가야 마루가 되니까 구들장 밑에서부터 마당에 습기가 올라오는 데까지의 길이가 거의 1m나 되거든요. 그런데다가요, 우리는 중간에 다 이 단절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주춧돌을 놓을 때 주춧돌 밑에 돌을 넣고 돌 밑에는 다 열어놔요. 그래야 기초에서부터 돌을 타고 물이 안으로 따라 올라요. 다른 나라 목조 건축의 경우도 다 나무를 많이 씁니다만 우리 목조 건축에서는 소나무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는 섬유질이 강할 뿐만 아니라 속에 소음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소음진이 오랫동안 견디는 한 소나무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요. 그래서 소나무는 1000년을 간다고 그러죠. 우리도 오래된 건물,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들 보시면 거의 1000년 가까운 건물들이 있죠. 그만큼 소나무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로 치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잘 만나면 집주인의 복이 있다고 해서 다들 즐거워하고 덕담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소나무를 다듬어 나가는데 아주 살결이 곱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 치자물을 들여서 콩댐을 했어요. 콩기름을 발랐죠. 여기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조금씩 더 밝아져요. 그래서 홍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은 나무가 붉은 길을 띈다는 뜻에서 홍성이라는 말, 이름이 생겼는데, 그럴수록 이게 치밀합니다. 나이테가 아주 치밀하죠. 왜 다른 나라 값싼 나무 좀 사다 쓰지,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나무는 생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소나무를 살아 있었을 때 남쪽에 있는 걸 만일 기둥을 하면서 북쪽으로 돌려놓으면 완벽하게 돌아가 버려요. 그럼 그만큼 생태가 아주 고집스러운 나무고, 또 섬유질이 강해서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소나무에는 잔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나무 가지 송진들이 몰려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기둥의 면을 곱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피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좀 돌려 쓰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진 않죠. 또 이 나무를 다듬으면서도 요 옆에다가 이런 이쁜 흠을 장식을 해요. 변탕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가운데 쌍살 넣는 수도 있죠. 요것도 나무가 이렇게 각이 지면 여기 굉장히 날카로워 보일 뿐만 아니라 잘못 건드리면 이게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접어놔주면 이쁠 뿐만 아니라 이 날카로운 게 없어져서 그만큼 부드럽죠. 아시다시피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면 직선이지만 그 직선 속에 다 곡선이 들어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곡선을 넣고 직선을 가지고 공간을 이루는 이런 방법 중에서 제일 조심할 것이 사람의 시각에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찻길에 가서 보시면 평행선은 가깝게는 넓고 멀은 데는 좁아 보이는 게 시각의 착각입니다. 반대로 이걸 이렇게 세우면 밑이 좁아 보이고 위가 넓어 보이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둥이 위가 이렇게 자빠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 보이죠. 역삼각형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다리 꼴같이 보이도록 위를 좁혀줘요. 아래보다. 이것을 우리는 흘림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흘림, 엔타시스라는 말 배우신 것처럼 흘림인데, 여기 흘림은 그냥 장식 없이 그냥 흘렸다고 해서 민흘림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지금 대청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 대청 뒷벽입니다. 시골에 가면 이게 바라지창이라고 해서 늘 문을 닫는 자리입니다만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이제 이 창호지를 바르는 그런 문짝을 달았는데요. 그리고 이중짝을 했고, 또 요새 사람들은 이게 모기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이게 방충망을 다 현대적인 감각을 넣었죠. 지금 여기 이 종이가 바람에 날르고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이만큼 바람이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자연히 시원할 수밖에 없고, 아주 더워서 바람기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부채질만 하면
한여름을 지내실 수 있을 만한 곳이 이제 대청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냉방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 천연이 주는 그늘 밑에 시원한 맛이 냉방으로 확장된 그걸 극대화시킨 것이 이 시설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새로 더 개발을 해서 더 촉진을 하면 이제 무슨 석화연료에 가스 같은 걸 떼가지고 동력을 해서 냉방하는 거 하고 이렇게 무공해로 하는 거 하고의 그 장단점을 우리가 조정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21세기가 새로운 한옥으로 발전이 된다면 바로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상형으로 우리가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길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대청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6짝 분합문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그 창이라고 한다든지 문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어떤 의도가 있느냐. 자, 여기 많은 대청의 손님들이 오셨는데 여기 좁아요.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 문을 열죠. 이 문을 열어서 이걸 들어 올리면 여기 올라앉아요. 올라앉으면서 이게 탁 터지죠. 그러면 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전체 넓이가 한 공간이 되죠. 이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필요에 의해서 좁아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 넓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불란서에 가서 이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요새 이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삥 하면 올라가는 방법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벽체가 이동되고 있는 그 가장 첨단적인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가장 고전적인 한옥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첨단 그러시지만 가장 고전적인 것이 가장 첨단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것에서 오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 바탕에서 내일로 나갈 때 자신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경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옥을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그만 경험이 이어지질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옥 공부가 필요해지는 것은 확실한 정보와 경험을 여기서부터 얻어나가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걸 불발기 창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발기 창이라는 것은 앞은 열어놓고 뒤만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창호지 한 겹만 발랐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빛이 방 안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창호지를 안팎으로 발라요. 안팎으로 바르면 이걸 이제 맹장지라고 그러죠. 이 맹장지에다가 불발기 창을 한 것을 분합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우리 아파트에서 말씀해 서양식 프라시도 꽝 하고 닫고 속에 들어가서 아이가 문 잠가 버리면 부모가 급해서 문을 뚫게도 문 안 열어주죠. 그러나 인터넷하고 뭐 하면서 그 뭐 음란 사이트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그 문짝이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아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 다 아빠 엄마가 듣는다는 생각에 음란 사이트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한 거 하고 슬며시 이거 하나 갖다 놓으시고 못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도 쾌적한 삶의 터전이라고 그러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염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하나의 교육의 도량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창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데 이게 우스우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추운 날 유리창에 손 한번 갖다 대보세요. 뭐 볼때기 대보시면 아주 차서 질색을 하시죠.
이건 아무리 추워도 갖다 대도 질색할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창호지 한 겹밖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창호지 한 겹 가지고 겨울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더구나 두 겹이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가 뭐 뚫으면 아유 그러면 뭐 길거리 가지 못하는 거지 언제 다칠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맛을 우리가 즐기고 사는 그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이 나서 카텐이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나오지만 그 카텐 대신에 이 창호지를 바르는 문짝을 하나 달아도 그건 유독가스 안 나와요. 또 여러분들이 휴식을 하실 때 눈을 감죠. 왜 그러냐? 밖에 내다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짝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건 눈을 감고 휴식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효과에다가 이건 종이 나무가 돼서 전자파가 여과된든지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 인간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기도 하겠지만 이 창호지가 지니고 있는 요 따스한 맛 이것이 사람의 가슴을 푸근하게 해주거든요. 불란서에 가서 이걸 도배를 하고 있는데 서양 꼬마가 하나 오더니 부비고 야단났어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쪽엔 반들반들하고 윤기가 나지 이렇게 부드러운 값이 없죠. 그러니까 이 종이가 지니고 있는 구수한 맛 이게 우리 집 전체의 분위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아파트가 좀 삭막하다 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셔야겠다.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벽체에 쓸데없는 그림자를 다 띄시고 그리고 뭐 오디오, 비디오 잔뜩 넣어놓고 사시는 거 옛날 같으면 받침 속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빈 벽이 눈에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뭐 디자인을 하실 때 여러분 대개 벽에다가 창호지 아시죠? 한지를 가지고 도배를 한번 해보세요. 방안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 미닫이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이건 아주 최고급 집입니다. 가령 궁에서 같으면 왕이나 왕비전이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주 상류사회나 이렇게 했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요 사이에 방 사이에 샘문을 들이는 것은 미색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령 여기도 대청 안쪽에 바깥 문짝 안에 다시 미닫이를 했죠. 이중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요 위풍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옥 하면 위풍 때문에 추워서 못 견뎌 하는 말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서울의 그 한옥에 위풍이 많다는 건 집장사 집들이죠. 그건 벽을 가서 보시면요 나무하고 벽 사이가 그렇게 눈에 베일 정도로 빛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얇게 맹기니까 그거야 세상 없어도 춥죠. 그러나 이 집의 기둥 폭이 한자인데다가 벽이 적어도 3cm인가 10cm가 넘으니까요. 웬만한 추위는 견딜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한지라고 하는 것은 도배를 또 고쳐할 때 위에다 덧발라요. 이 덧바른다는 것은 그만큼 추위를 면하게 해주는 두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한옥이 지니고 있는 이런 특성들 이걸 아주 잘 활용을 하시면 참 재미있는 그런 그 21세기 집을 지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데가 이제 아랫목이죠. 그래서 아랫목에 반침이 있든지 벽장이 있든지 그래요. 옛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주렁주렁 늘어놓고 사는 게 다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부자리를 피고 자다가 주섬주섬 걷어놓고 나가면 또 그 공간이 살아나고 밥 먹고 밥상 들고 나가면 다시 또 그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침대 놓고 사시지 식탁 놓고 사니까 그게 전체가 죽은 공간이 되네요. 그러면 어느 쪽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이 머름을 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이건 못을 한 번도 안 막거든요. 못을 안 박으면서 판도 끼고 동자도 세우고 또 이렇게 연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짜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나 일본 가면 이 머름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조건축에서 한국 목조건축이 중국 거를 본을 땄다 하는 사람이 가끔 우리 귀에 들리는데 중국의 중원지방엔 목재가 없어요. 그래서 벽돌하고 같이 섞어 쓰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기술이 발달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조건축은 한국이 중국보다 오히려 앞섰어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 동안 우리가 잘못 들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죠. 그리고 여기 마루에 대청부터 시작해서 앞퇴 이걸 둔다는 것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앞퇴 제도가 없잖아요. 이 앞퇴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방 안에서 답답할 때 비가 오는 날 좀 밖에 내다보고 싶을 때 나가 쓸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아파트에 그런 게 없잖아요. 베란다 빼고는. 그런데 베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이 부여된 게 아니잖아. 이건 통로일 수도 있고 휴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골에서 가보면요. 우리 아줌마들이 마을 와서 툇마루에 겉에 앉아서 볼일 보고 가고 거기서 점심도 잡수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주 다용도예요. 근데 이런 그 공간, 오픈된 공간, 이것이 우리가 너무 폐쇄된 현대 건축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너무 폐쇄되면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위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달한 집에서 살 때하고 위축된 집에서 살 때하고 같을 리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루를 깠는데도 못 하나도 안 받고 이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마루판 두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다고 하는 것은 요새 뭐 프로링 같은 거 얇은 게 가는 거 혹은 정면 성격이 달라서 못 하나 박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은 한국의 목수들 솜씨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가령 국립박물관 같은 걸 할 때 진열실 바닥에다 이런 마루를 좀 깔아서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적인 특색이 뭐냐고 얘기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영국에서 한국시를 할 때 그 사람들은 한국실 바닥 전체다 우물마를 깔았어요. 근데 내가 듣기에는 우리 국립박물관에 또 우리 민속박물관에 그런 시설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 장차 짓는 한국 국립박물관에도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그 박물관에 진열되고 있는 미술품이 누구 거죠? 그 건물이 국적불명인 것처럼 유물도 국적불명이냐면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건물도 국적이 있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내부도 진열실도 그게 잘 맞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역시 한옥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구를 하면서 변작법이라는 아주 고급 기술을 발휘하는데 3분 변작이냐 4분 변작이냐 하는 방법을 써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전체 대들보의 길이에서 이 대들보의 길이에서 어디다가 중보를 앉힐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변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3분 변작하고 4분 변작일 경우에 3분하고 4분은 어떻게 경계를 하느냐면 여기가 2분의 1이죠. 요 2분의 1에서 다시 나누면 이게 4분의 1이 되죠. 이게 4분 변작법이에요. 그런데 요거 수판이 짧을 경우는 요만큼 갖다 놓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 중보 갖다 놓듯이. 저거는 3분 변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분 변작하고 4분 변작은 전체 넓이에서 중보를 어디 위치에다 놓을 거냐.
근데 그거가 결정적인데 그건 왜 필요하냐면 석갈의 각도 때문에 그래요. 그 석갈의 각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도리하고 이 도리 사이에 석가래를 걸으니까 경사가 졌죠. 이 경사를 짓는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을 한자를 잡습니다. 이 한자에다가 몇치를 높여주느냐 하면 이제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여기 빗변이 생기죠. 요거가 석갈의 각도예요. 그런데 이거가 한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 꺾음, 장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이 자, 꺾음, 장애는 직각삼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은 기하학 서양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구고현법이에요. 근데 구고현법이 어디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인간 몸뚱이에서 와요. 조금 이게 실례입니다만 이렇게 좀 해보면 이게 구입니다. 넓적다리 구, 종아리 고 이렇게 탱기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이게 밑변, 이게 높이, 빗변이에요. 근데 이게 3, 4, 5의 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굴 막론하고 종아리가 넓적다리보다 긴 법이에요. 그 기가 막힌 비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직각삼각형이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비례를 잡아요. 이거는요, 비련 저 작곡금 장애뿐만 아니라 가령 이런 공간을 형성했을 때 아니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형성했을 때 도대체 얼마의 폭에 얼마의 높이를 해야 비례가 잡혀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부딪힐 때도 구고연법 써요. 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넓이만큼, 자, 여기 보실 수 있죠? 자, 이 넓이죠. 이 넓이만큼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각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사각형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사각형이 몇 개가 되느냐, 이제 2개가 되겠죠. 그 정사각형이 생겼을 때, 여기다 빗변을 이렇게 하면 대각선이 되죠. 이 대각선 길이를 연장해가지고 한 번 더 꺾으면 이게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설정했을 때 그 공간이 왜 아름답게 보이느냐 하는 건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례 방법을 도출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도 그런 걸 다 활용을 해서 전개를 시켜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그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천연스러운 건데 이 천연이 어디서 오냐? 자기 몸에서 와요. 그래서 한국 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짓는다. 근데 서양에도 휴먼 스케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많은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서양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죠. 우리 사람 기준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기준은 평균 신장이 5자입니다. 그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5자 하면 1m 50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 요새 사람 다 큰데 그러지만 옛날 자하고 지금 자하고 길이가 달라요. 지금 가령 우리 곡척을 쓰고 있는데 조선왕조 시대는 목척을 쓰고 있었죠. 영조척이라는 거. 또 의복은 침척을 따로 맹기로 쓰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잠깐 이렇게 손을 하셔서 요건 누굴 막론하고 성인이면 똑같아요. 요게 한 치예요. 요 한 치 때문에 의복을 만들 때 돌아가신 분을 소일 맹기든지 뭘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뼘을 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임금님의 의대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임금님 쓰십시오. 그리고 잘 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친박 라인들이 상공들이 그걸 보고 이 양반 키가 얼마나 되시는 분인고 그게 잘 맞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프로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꼭 뭐 재야만 되는 서양식 개념하고 인체에 맞는 눈썰미 가지고 짓는 거하고 어떻게 비과학적이라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복으로 인해서 그 몸이 더 풍신해 뵌다면 지금 서양 의복만 제일이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마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옆에 기둥을 보시면요. 네모나고 위는 8모나고 그리고 다시 원을 넣어서 우주의 기본을 찾았죠. 또 여기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 나무고 요 나무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었는데 옆에서 보시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모난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넓으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 밀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방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잇는 기술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가 사랑채의 아랫돌입니다. 이 루마네로 밑인데 보통 하면은 여기 이렇게 석축을 높이 쌓아서 이렇게 해야 이 집에 기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마당도 높아지고 모양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집 하는 방법대로 기둥을 내려 세웠는데 비가 들여치지 말고 든든하라고 돌을 세우고 돌 위에 나무를 세워서 이제 구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은 거를 말쑥하게 한 게 정교하고 아름답죠. 경희로도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이 좀 안 차는 게 역시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바위가 하나 생겨서 바위를 놓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 다듬은 나무를 쓸 게 아니라 조물주가 맹길어준 조화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다듬지 않은 상태의 나무를 쓰는데 나무 껍질만 벗겼죠. 그런 상태로 기둥을 삼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 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운사 같은 데 가서면 이런 기둥 많이 보시고 다른 데도 대웅전에 이런 기둥, 깎지 않은 기둥 많이 쓰시죠. 근데 흔히 이런 기둥을 보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 번씩 끼워넣어 그놈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 인간이 다듬은 거에 가서는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도 오히려 천연스러운 거 가면 이게 다정한가 봐요. 그런 분위기를 여기다 하나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한국의 천연스러운 그 마음의 연출의 문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저기 난간 밑에 빵빵 뚫어서 통풍을 하게 돼 있죠. 저걸 풍혈이라고 불러요. 저거 막아도 고만입니다. 뭐 그 그리로 바람이 들어와야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저걸 일부러 뚫어요. 그 왜 뚫어 놓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사는 그 여러 가지 중에 농사 시절에 시화연풍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이죠. 바람이 잘 불어야 구름이 모이고 구름이 모여야 비가 오죠. 그리고 다시 흩어져야 다 맑아지죠. 그래서 우리 그 단군 신화에서도 운사, 우사 하면서도 제일 높은 사람을 풍백이라고 그래요.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구역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인체에 좋은 기운을 갖다 주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해줘요. 저런 게 아무것도 아닌 디자인 같아도 저 내용 속에, 저 무늬 속에는 그러한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우리 이런 그 시설을 하면서 오늘 하나하나 보셨습니다만 아무 의미 없이 이른바 서양식 패턴이라는 개념으로 무늬를 맹기 그런 식의 구조는 한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도된 내용이라는 것은 가끔 학문이 도주한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거에 격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에 공부한 사람들을 존경해서 선비라고 우리가 존중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조신한 행동하고 의식을 충분히 배양했을 때 백성들이 그거를 본받을 수 있었다는 거울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짓고 살아도 아무도 흉을 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게 백성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모범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고급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고급 문화, 선비들이 갖고 지녔던 고급 문화가 없어지니까 그보다 질이 낮은 사람들이 본딸 일이 없어져 버려요. 본딸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불행한 문화 계층들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노랗게 머리 물들이고 뛰어놀던 사람들이 배울 게 없으면 마이클 잭슨 불러다 놓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문화여야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 땅 위에 진정한 의미의 문화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부딪히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사는 데부터 시작이거든요. 우선 살림집에 사는 자세가 올바르면, 살림살이가 올바르면 차츰차츰 주변의 문화가 정돈이 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양옥에 산다. 양옥이란 말은 양식이란 말이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한식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한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남의 집에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19세기까지 5,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집이 한옥이고 우리가 먹던 음식이 한식이라면 1세기 동안 조선왕조가 망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세기 동안 지금 우리가 부화된 사회 속에서 자기가 문화 창달을 하지 못한 상태로 허송세월을 했단 말이죠. 조선시대 조선 문화가 있듯이 고려시대 고려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라시대 신라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 조선 왕조 망한 지 1세기면 자기 문화가 있어야 되는 시기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문화는 뭐다? 그런 목표는 지금 지식인들이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목표가 있겠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우리가 한옥을 무슨 콘크리트 집으로 짓더니 그건 상관하지 말자고요. 그 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한옥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그 집에 도입을 하자고요. 그러면 21세기에 새로운 한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한옥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19세기의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건 19세기의 전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체제용 집이라면 21세기 우리가 살 집은 21세기 제도에 맞는 집을 지어야 돼. 우리 관습의 생활에 맞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집이 다르고 10세기 때 집이 다르듯이 19세기의 집하고 21세기 집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 같지 않은 것을 짓되 어떻게 지어야만 우리한테 쾌적해지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지식과 경험은 한옥에서밖에 우리가 받을 데가 없죠. 그래서 한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의 보고거든요. 이 문화 속에서 내일이 나가야 단단한 오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옥을 공부하자는 것이죠.